강주혁이 이유나 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을 때 3가지 일을 했어. 첫 번째는 이유나 씨가 준 모든 값비싼 선물을 인터넷에 팔아 돈으로 돌려준 거야. 군자는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두 번째는 그녀와 결혼하려고 몰래 사두었던 아파트를 헐값에 팔아버리고 100만 달러짜리 웨딩드레스를 망가뜨린 일이지. 세 번째는 국가에 헌신하기로 한 거야. 세상에서 내 흔적을 모두 지우는 거지. 그녀가 프러포즈를 준비하기도 전에 그녀의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거야. 그녀가 어린애인과 결혼 놀이를 하고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나는 서서히 떠날 준비를 했어. 이유나 씨가 바라던 대로 이해심 많고 관대한 사람이 된 거지. 나중에 그녀가 제정신이 아닌 듯 내게 물었어. 왜 화를 내지 않아?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다만 어린애인의 콧소리 섞인 목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출발 전화를 걸었지. 얼마 전 지도 교수님이 나를 찾아왔어. 강주혁, 정말 괜찮겠나? 이 극비 의학 연구는 10년이나 걸릴 텐데. 외부와 연락도 할 수 없고 어쩌면 영영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교수님은 나를 바라보셨어. 자네가 내 최고의 제자이긴 하지만 신중하게 고려해 보길 바라네. 나는 웨딩드레스 가게 앞에 서 있었어. 거기엔 내가 맞춰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유나 씨와 다정하게 사진을 찍는 최민준 씨가 있었지. 두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있었고 이유나 씨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베일키스도 흉내내고 있었어. 결국 그녀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최민준 씨 손에 끼워줬지. 내 심장이 약간 아팠지만 그뿐이었어. 교수님, 저는 결심했습니다.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고아라서 미련도 없어요. 국가에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생의 덕분일 겁니다. 1년 전 교수님께서 이 국가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저는 막 이유나 씨에게 청혼하겠다고 약속한 터라 차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교수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알았다. 내가 자네를 위해 준비하지.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네. 예상컨대 일주일 안에 자네를 데리러 올 사람이 있을 걸세. 이 기회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게. 전화를 끊자 최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누나, 정말 최고예요. 이 드레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최민준 씨가 입은 드레스는 내가 디자이너에게 특별히 주문해서 몇 달이나 기다려야 했던 100만 달러짜리 단 한 벌뿐인 드레스였어. 아직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드레스일 뿐이야. 내가 좋아하면 됐어. 이유나 씨는 애정을 담아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 하지만 형부가 보면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어. 돌아보자마자 이유나 씨는 문 앞에 있는 나를 발견했어.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지. 그녀는 최민준 씨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부드럽게 말했어. 착하지. 가서 벗어. 형부도 한번 입어보게. 최민준 씨는 마지못해 하는 표정이었어. 조금만 더 입어보면 안 돼요? 형부는 맨날 입잖아요. 나중에 저는 못 입잖아요. 그녀는 뭐라고 하는 걸까? 이유나 씨는 그의 뺨을 꼬집었어.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꼭 결혼해서 웨딩드레스 입을 거잖아. 두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웃고 떠들었어. 아마도 내가 또 최민준 씨와 싸울까 봐 이유나 씨는 내게 참을성 있게 설명하지 않았어. 그냥 민준이랑 결혼 놀이하는 것뿐이야. 화내지 마. 예전 같았으면 분명 큰 소리로 다퉜을 거야. 심지어 드레스를 찢어버리고 아무도 못 입게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일주일 후에 떠날 것을 생각하니 이를 크게 버리지 않기로 했어. 나는 이유나 씨에게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 그냥 드레스일 뿐이야. 내가 좋아하면 줘. 실험실에 할 일이 남았어. 먼저 가볼게. 이유나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 그날 밤 그녀는 드물게 나를 데리러 왔어. 손에는 망고 맛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었지. 하지만 나는 망고 알레르기가 있어?
아직도 그녀는 구분하지 못하는 걸까? 망고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최민준 씨가 좋아하는 건데. 그가 실험을 시작하면 먹는 것을 잊을까 봐 특별히 가져다 준 거겠지?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구나. 분명히 받아달라는 거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즐거운 척했어. 고마워. 이유나 씨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내게 물었어. 강주혁 씨, 혹시 나 화났어요? 나는 손에 든 실험 데이터를 급히 처리해야 하고 인수인계해야 할 것들, 학생들에게 해결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의 말을 잘 듣지 못해서 뭐라고 대답했을 뿐이야. 죄송해요. 방금 딴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죠? 아마도 내 말투가 너무나 낯설어서 그녀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리고 나를 돌아봤지? 혹시 그 드레스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약간 당황했어.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유나 씨는 잠시 동안 조용히 나를 바라봤어. 그리고 내 눈에 평온함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메어 있었어. 강주혁 씨,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사실이야. 최민준 씨가 졸업하고 서울로 돌아간 후 나와 이유나 씨는 변했어. 우리는 그 때문에 여러 번 싸웠지. 이유나 씨는 늘 최민준 씨를 남동생처럼 생각할 뿐이라고 말하며 내게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했어. 가장 심하게 싸웠을 때 그녀는 화를 내며 나를 가리켰어. 강주혁 씨,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만약 나와 최민준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어요. 당신도 생각해봐요. 지금 당신은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가난한 대학원생일 뿐인데 헤어지면 뭘 먹고 살 건데요? 그때 우리는 한 달 동안 냉전 상태였고 결국 내가 사과하고 화해해야 했어. 아마도 사람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겠지? 나와 이유나 씨의 오랜 감정은 지난 1년 동안 최민준 씨 때문에 서서히 희미해진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걸 거야.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뿐이지. 유나 씨, 예전에는 내가 철이 없었어.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왜냐하면 나는 곧 떠날 테니까. 잠들기 전 이유나 씨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최민준 씨가 친구 공개로 올린 게시물을 봤어. 그는 내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유나 씨와 팔짱을 낀 채 9장의 사진을 올렸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이유나 씨의 많은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렀고 심지어 댓글을 단 사람도 있었어. 분명 이유나 씨겠지? 저 몸매와 뒷모습은 그녀밖에 없어. 최민준 씨는 득의양양하게 대답했어. 맞아요. 우리 누나가 저를 제일 예뻐해요. 나는 좋아요를 누르고 휴대폰을 끈 다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옆 침대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 이유나 씨가 나를 껴안았는데 몸이 약간 차가웠지? 주혁 씨.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내 귓가를 간지럽혔고 한 손이 내 잠옷깃 아래로 파고들었어. 나는 그녀와의 거리를 약간 벌린 다음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을 열었어. 이유나 씨, 오늘 좀 피곤해. 하고 싶지 않아. 이 일에 대해 나는 기본적으로 그녀를 거절한 적이 없었어. 예전에는 우리가 싸울 때마다 결국 침대에서 싸우다가 화해하곤 했으니까. 이유나 씨는 이럴 때면 천천히 내게 용서를 빌게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 그리고 끝날 때쯤 나를 꽉 껴안고 속삭이는 거지. 다시는 질투하게 하지 마. 하지만 지금은 내가 곧 떠날 것을 생각하니 더 이상 흥미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 거절당하자 이유나 씨는 굳어버렸어. 아마도 여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내게 다가와 자세히 물어볼 수 없었던 거겠지. 그저 냉담하게 잘았어요라고 대답하고 등을 돌렸어. 그날 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마치 광활한 은하수와 같았지.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이유나 씨는 이미 없었어. 그녀가 최민준 씨의 게시물 때문에 내가 질투할까 봐 두려워서였는지 한 번도 아침 식사를 준비한 적이 없던 그녀가 이번에는 토스트,
계란 프라이, 우유를 식탁에 차려놓고 메모를 남겼어. 자기야, 맛있게 먹어. 휴대폰에는 메시지도 와 있었지. 자기야, 드레스는 서재에 뒀어. 입어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줘. 분명 멋있을 거야.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일부러 문구점에 가서 카운트다운 달력을 샀어. 그리고 한 장을 찢었지. 남은 날은 6일. 집에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 서재부터 시작해서 함께 찍은 사진, 함께 읽은 책, 자료들을 정리했지. 가방에 넣을 때 일기장이 하나 떨어졌어. 그것은 나와 이유나 씨의 달콤한 사랑의 순간들을 기록한 일기였지. 매 페이지마다 달콤함이 가득했어.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지. 잠시 생각한 후 나는 간직하기로 했어. 하지만 눈부신 드레스를 보니 가위를 꺼내 찢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어. 마음이 약간 후련해지는 것 같았지. 나는 그녀가 준 모든 값비싼 선물도 모두 인터넷에 내다 팔았어. 마지막으로 정리를 끝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다 팔린 상태였지. 다음 날 나는 택배 기사를 불러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게 했어. 오후 6시, 저녁 7시에 연극이 있다는 알림이 떴어. 꽤 유명한 연극이었지? 몰입형 공연이었는데 표는 오래전에 예매해 둔 것이었어. 나는 이유나 씨에게 갈 건지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잊어버렸을 테니까. 역시나. 시작하기 전에 그녀는 일이 바쁘다고 말했어. 저녁은 같이 먹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 그때 나는 앞좌석 표를 구하지 못해서 통로와 가까운 오른쪽에 앉았어. 연극은 정말 좋았어. 생리별하는 사랑 이야기였는데 나는 눈물을 흘렸지. 마지막에 배우들이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들과 소통할 때 스크린에 갑자기 이유나 씨가 잡혔어. 그녀는 최민준 씨 옆에 앉아 있었지. 알고 보니 바쁜 일이라는 것은 그녀가 어린애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어. 게다가 앞좌석 표를 살 수 있는 특권까지 누리고 있었지. 무대 조명이 그들을 비추자 그들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 배우가 그들에게 커플이냐고 묻자 최민준 씨는 즉시 이유나 씨에게 기대었어. 주변에서는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지. 감동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지, 연극 마지막 장면처럼 키스하고 싶은지 묻자 최민준 씨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웃으면서 이유나 씨의 입술에 키스했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나 씨는 갑자기 그를 밀어내고 일어섰어. 그리고 머리를 약간 기울인 채 사람들 사이로 우리 눈이 마주쳤지. 내 마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 나는 눈길을 거두고 가방을 들고 나갔지. 출구에서 이유나 씨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쫓아왔어. 아마도 내가 그동안 줄곧 평온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고 예전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한 거겠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알아요.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물었어. 혹시 질투해서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웃었어. 질투할 게 뭐가 있어? 이때 최민준 씨도 쫓아왔어. 하지만 우리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발을 헛디뎠지? 누나, 너무 아파요. 그녀는 달려가 그를 부축하고 싶어 했어. 그녀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나는 먼저 입을 열었어. 많이 아파 보이네. 빨리 병원에 데려가 봐. 혹시 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 이유나 씨는 내 이해심에 놀라며 내 손을 잡았어. 근처 병원에 데려갈게요. 여기서 기다려요. 다시 데리러 올게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 알았어. 이유나 씨는 잠시 나를 바라봤어. 내 표정에서 뭔가를 알아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지. 결국 그녀는 내 손을 놓고 최민준 씨를 부축하며 떠났어. 나도 예전처럼 바보같이 그녀를 기다릴 생각은 없었어. 혼자 집으로 돌아왔지. 나가는 길에 제자에게서 전화가 왔어. 실험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데 아무리 확인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와서 좀 봐줄 수 있냐는 것이었지? 나는 서둘러 갔어. 눈 깜짝할 사이에 날이 밝았어. 오류를 찾아 수정했지? 후배들은 나를 칭찬하며 떠나기 아쉬워했어. 선배님, 정말 비밀 연구에 가시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하지만 곧 결혼하실 거잖아요. 아쉽지 않으세요?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었어. 국가 일이 더 중요해. 이유나 씨에게는 내가 있든 없든 상관없을 거야. 이 세상은 누가 떠난다고 해서 멈추는 곳이 아니잖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 문을 열자 최민준 씨가 또 서 있는 것이 보였지. 그는 나오면서 나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도 없었어. 형부, 오해하지 마세요. 어제 검사 받고 약 바르느라 늦게 끝났어요. 부모님께서 며칠 동안 집에 안 계셔서 집에 가면 돌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이유나 씨가 제가 다니기 힘들까 봐 데려다 줬어요. 바로 그때 이유나 씨가 욕실에서 나왔어. 아마도 내가 또 화를 낼까 봐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지? 강주혁 씨, 아침부터 싸우고 싶지 않아요. 최민준 씨가 같이 출근하고 싶어 하는데 옷이 없어서 오늘 형부 옷 빌려 입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바로 동의했어. 두 사람은 모두 멍하니 있었지. 이유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 내 반응이 너무나 평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 그녀는 설명했어. 어제 최민준 씨는 옆방에서 잤어요.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어. 아무 생각도 안 해. 두 사람은 같이 자랐잖아. 누나는 그를 남동생처럼 생각하고 집에는 항상 그를 위한 방이 하나 있고 그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내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잖아. 그렇다고 했지. 맞지? 이유나 씨는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약간 부드럽게 했어.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예요. 나는 정말 당신과 최민준 씨가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 내가 미리 예약해둔 택배 기사였지? 이유나 씨는 그제야 거실에 크고 작은 짐이 많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녀는 가서 보더니 얼굴이 바로 굳어졌어. 강주혁 씨, 무슨 뜻이에요? 내가 준 선물들,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려고 하자 그녀는 오르골 하나를 꺼냈어. 안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랑 인형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지. 그녀의 눈가가 약간 붉어졌어.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때 우리 너무 가난해서 더 비싼 선물을 살 수 없었는데도 굳이 결혼하겠다고 내 신랑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나는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내 뺨을 때렸죠. 세 사람의 사랑은 너무 좁아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나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어. 너무 많이 생각했어? 전문가에게 맡겨서 모두 새로 단장해 달라고 부탁했어. 왜 싫어하겠어? 내 표정이 여전히 온화한 것을 보고 이유나 씨는 안심했어. 알았어요. 사람을 불러서 다시 장을 설치하고 이 물건들을 넣어둘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출근 안 해요. 가봐드 나는 자야겠어.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침실로 들어갔어. 이유나 씨는 아직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문을 잠가버렸지. 일어나 보니 오후였어. 나는 달력 한 장을 찢었어. 남은 날은 5일, 교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라고 하셨어. 논문이 잡지에 실렸다고 말씀하셨지. 이유나 씨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 학교에 간다고 하자 그녀는 밑에서 데리러 가겠다고 광저우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 나는 차 문을 열었어. 최민준 씨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타서 뒷좌석에 앉았어. 최민준 씨는 가볍게 웃었어. 형부, 화내지 마세요. 예전에는 이유나 씨가 어머니 차를 자주 운전해서 제가 조수석에 앉았거든요. 그들은 뒷좌석에 앉으면 운전기사를 고용한 것 같아서 예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졌어요. 나는 화내지 않았어.
오히려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 앉고 싶으면 앉아. 이유나 씨는 백미러로 나를 바라보며 대화 주제를 찾으려고 애썼어. 여기 오는 길에 강화라는 사람의 논문을 하나 봤는데 인상 깊었어요. 국가를 위해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강 연구원의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강화는 연구 발표 시 사용하는 필명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최민준 씨는 말을 마치자 입을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어. 죄송해요, 형부. 너무 말했네요. 아무 뜻 없어요. 이유나 씨의 표정도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지.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 가끔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를 받아들여야 해. 매일 힘들게 드나드는 것도 결국은 흐릿하게 사는 것뿐이야. 우리가 결혼하면 당신은 집에 있을 수 있겠지? 나는 그저 저라고 대답했을 뿐이야. 그리고 교수님의 메시지에 답장하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어. 더 이상 그들의 빈정거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 최민준 씨는 내 학교에서 2블록 떨어진 사거리에서 차에서 내렸어. 데려다줘서 고마워, 누나. 사랑해. 그러고는 내게 윙크를 했지? 형부, 먼저 갈게요. 나는 표지판에 적힌 아파트 단지 이름을 봤어. 무심코 물었지? 거기 우리 결혼할 아파트 단지 아니야? 친구 만나러 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유나 씨는 나를 흘끗 쳐다봤어. 다리를 다쳐서 그냥 가는 길에 데려다준 것뿐이에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어. 여동생 데려다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유나 씨는 말문이 막혔어. 잠시 침묵하더니 트렁크에서 큰 꽃다발을 꺼내 내게 건넸어. 요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서. 미안하고 보상하고 싶어서요. 만약 정말로 그 웨딩드레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맞춰줄게요. 괜찮아요. 그녀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했어.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감각하게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고 있었어. 가세요. 그런 것들, 이제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그녀에게 꽃다발을 돌려줬어. 마음대로 하세요. 교수님께서 나를 찾으셨어. 내가 나가려고 하자 이유나 씨가 내 팔을 잡았어. 강주혁 씨, 왜 그래요? 그녀의 표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심지어 약간은 당황하고 무력해 보였어. 왜 그러냐니. 나는 떠날 거야. 하지만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 그냥 손을 놓아요. 괜찮죠. 교수님은 이번 연구가 정말 훌륭하다며 나를 칭찬하셨어. 하지만 여전히 걱정하셨지? 연구소 생활은 매우 단조로울 텐데. 매일 실험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생활을 견딜 수 있겠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차 안에서 이유나 씨가 나를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던 것을 떠올리며 교수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말했어. 저는 분명 교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국가지정연구원이고 뛰어난 인재 중 한 명이니까요. 어떻게 교수님의 명예를 더럽히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행운입니다. 사무실에서 나오자 후배가 창문 앞에 서서 툴툴거리고 있었어. 나는 후배에게 물었지? 왜 그래? 후배는 짜증을 내며 대답했어. 형부, 저 여자친구 아니에요? 아까 어떤 남자랑 밀크티 마시는 걸 봤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아요? 배신당한 거 아니에요. 나는 후배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 괜찮아. 여동생이야. 여동생. 이유나 씨는 어렸을 때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잖아. 최민준 씨 가족이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줬을 뿐이고 나중에 그녀가 성공해서 이 남동생을 돕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러자 후배는 바로 화를 냈어. 정말 웃기네. 다들 천년 묵은 여우들이면서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형부, 저 남동생은 분명히 찬옥남이야. 제가 그의 가면을 벗겨버릴 거예요. 나는 황급히 후배를 말렸어.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 예전에 나도 한바탕 소동을 벌였잖아. 이윤아 씨는 차갑게 나를 바라봤을 뿐이야. 강주혁 씨,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나와 최민준 씨의 관계를 몰라도 당신은 다 알잖아. 아직도 질투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네? 정말 웃기지도 않지? 나는 떠나기 전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후배에게 앞으로 8일 있으면 떠나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 결혼은 안 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안 해. 떠나야 하니까.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이윤아 씨가 뒤에서 말을 걸었어. 강주혁 씨, 어디 가요? 나는 그녀가 아까 내가 했던 말을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을 뿐이지. 다른 학교에 교류하러 잠깐 다녀올게. 그녀는 안심한 듯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미소가 더욱 짙어졌어. 집에 가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이윤아 씨는 이틀 휴가를 냈어요. 같이 여행 가요? 일출 보고 싶어 했잖아요. 가서 좀 쉬어요. 라고 말했어. 좋아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어. 그러고는 내게 달려와 안겼지. 하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최민준 씨의 향기가 남아 있었어. 강주혁 씨, 사랑해요. 그러니 언제든지 기분이 안 좋으면 나에게 말해야 해요. 괜찮죠? 응, 앞으로 당신 곁에 더 많이 있을게요. 당신이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알았어요. 당신을 믿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이해하고 관대하게 당신을 믿을게요. 하지만 사흘째 아침, 이윤아 씨는 또다시 오지 않았어. 그녀는 내게 메시지를 보냈지.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못했어요. 강주혁 씨, 다음에 꼭 보상할게요.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슬프지도 않았어. 최민준 씨가 나타난 이후로 이윤아 씨의 약속은 모두 가치 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젯밤 잠들기 전에 나는 혼자 갈 티켓을 예매해둔 거야. 조용한 산속. 나는 흔들의자에 누워 벌레 소리를 들었어.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졌지? 잠들기 전 최민준 씨가 위챗에 올린 게시물을 봤어. 와, 부모님 결혼 25주년 기념. 나도 덤으로 혜택을 받았네. 푸른 바닷물 속에서 최민준 씨는 이윤아 씨를 꽉 껴안고 있었어. 그녀는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지. 그가 산소 부족으로 힘들어할까 봐 걱정하는 듯 주변에는 물고기 떼가 헤엄치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매우 즐거워 보였어. 알고 보니 회사에 일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 부모님과 여행을 가는 것이었구나.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어. 나는 일출을 보고 돌아갈 준비를 했지. 나는 계속해서 남은 짐들을 정리했어. 틈틈이 만들었던 수공예품들, 이윤아 씨와 함께 만들었던 찰흙 인형들. 거실에 걸린 사진들, 침실에 있는 특이한 상자 선반. 팔 수 있는 건 팔고 버릴 건 버렸지. 그날 오후 집 안은 훨씬 휑해졌어. 나는 새 집에 아직 옮기지 못한 짐이 몇 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정리하려고 그곳으로 향했어. 결과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내가 설정해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열 수 없었어. 결국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 집에 들어서자 나는 갑자기 굳어버렸어. 텅 빈 집이 아니라 짐이 가득한 남자의 방이었기 때문이지. 거실 벽에는 최민준 씨와 이윤아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내가 키우던 선인장과 포르말데히드를 흡수하는 식물들은 모두 버려져 있었어. 베란다에는 요가 매트가 있었고 그의 속옷이 널려 있었지. 식탁에는 온갖 종류의 간식이 있었고 내가 골랐던 러그에는 먹다 남은 감자칩이 흩뿌려져 있었어. 심지어 안방에는 내 옷장이 다른 방으로 엉망진창으로 옮겨져 있었고 옷장은 그의 옷으로 가득 차 있었지. 이윤아 씨의 옷과 나란히 걸려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기가 그들의 집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나는 그날을 떠올렸어. 이윤아 씨가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날
왜 그곳에 멈춰 섰는지. 그가 차에서 내리면서 나를 보던 모호한 눈빛도. 이제야 알겠어. 이유나 씨는 공동의 집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아직 이 집에 살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른 사람을 먼저 살게 하고 있었던 거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 정말 싸우고 싶었어. 그녀를 여전히 신경 써서가 아니라 역겨웠기 때문이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녀가 최민준 씨를 편애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왜 내가 스스로를 괴롭혀야 하는 걸까? 이 집은 내가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돈으로 산 집이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제 곧 떠날 테니까 이 집도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어. 금매를 부탁했지? 시세보다 20% 싸게 내놓으라고 했어. 요즘은 짧은 영상으로 집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집이 잘 관리되어 있고 신혼집이라서. 게다가 학군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 덕분에 그들은 곧 영상을 찍으러 왔어. 그리고 여기저기에 홍보하기 시작했지. 떠나기 전에 그들은 나를 위챗 그룹에 초대했어. 이 위치와 가격이라면 분명 하루 안에 팔릴 거라고 말하면서 서류를 준비해두라고 했지. A는 언제든지 계약할 거라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필요하냐고. 중개인이 떠나기 전에 물었어. 나는 내가 공들여 꾸몄던 집을 바라봤어. 지금은 완전히 변해버렸지만. 그리고 대답했지. 정리해주는 수고비를 드릴 테니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거실에 앉아 마지막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있었어.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 이유나 씨 비서가 말했지. 손님 접대하다가 술에 취하셨어요. 나는 약간 웃겼어. 이 거짓말을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녀는 비서까지 끌어들여 연기하고 있었지. 아마도 연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였겠지. 이유나 씨는 과연 술에 취해 있었어. 나는 비서에게 이유나 씨를 소파에 눕히라고 했어. 심지어 담요도 덮어주지 않았지.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어.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 이유나 씨는 막 욕실에서 나오고 있었어. 나를 보더니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지. 강주혁 씨 어제 나를 소파에서 재웠어요. 나는 눈을 깜빡였어. 그럼 어쩌라고.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 나는 갑자기 이유나 씨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 그녀는 열심히 일했지. 비좁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았고. 나는 그녀가 힘들까 봐 걱정했어. 그녀가 잘 때는 항상 담요와 핫팩을 준비해줬지. 보온병에는 항상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줬고. 하지만 그녀는 잊은 것 같아. 그날 나도 많이 피곤했었다는 것을. 공부하느라 애쓰고 있었다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걱정하고 챙길 수 있는 건데. 하지만 나는 이제 빨리 떠나고 싶을 뿐이야. 더 이상 그녀에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천천히 말했지. 아, 그랬어.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시 나를 관찰하기 시작했어. 혹시 최민준 씨 일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웃었어. 나는 당신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화를 낼 필요가 있겠어요. 이유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 내가 부엌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녀는 다시 나를 붙잡았어. 왜 나한테 더 이상 신경 안 써요? 예전에는 항상 나를 감시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싫어했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면 비서에게 전화하고. 귀찮다고 했잖아. 이제 내가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자. 그녀는 또다시 기분이 상한 거야. 하지만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 힘도 없고. 그저 부드럽게 말했을 뿐이지.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하잖아요. 그녀는 잠시 동안 나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옷을 갈아입으러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어. 나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지. 막 계란을 깨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뛰쳐나왔어.
내 옷장이 왜 이렇게 텅 비었어? 인형들은 어디 갔어? 왜 없어? 그건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들이 아니었던가. 지난번에 선물을 팔고 나서 나는 남은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내가 정말 아끼던 인형들을 오랫동안 모았던 건데, 하지만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 팔아버린 거야? 이전에는 이유나 씨가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웬일인지 지금은 신경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대충 대답했지.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갔지? 나중에 다시 사줄게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녀는 카운트다운 달력을 쳐다봤어. 의아한 표정으로 내게 물었지? 카운트다운 2일, 2일 뒤에 뭐 할 거예요? 나는 큰 글씨로 적힌 빨간 숫자를 힐끗 쳐다봤어. 그녀는 몰라. 내일이 지나면 아는 떠날 텐데. 그녀에게 미리 말해줘야 할까? 하지만 나는 그녀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다이아몬드 반지 상자를 떠올렸지. 위챗에 올라온 이 브랜드의 반지 링크도.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가 끼고 있는 반지는 그녀가 갓 졸업했을 때 돈을 모아 사줬던 평범한 반지. 비싸지는 않았지만 젊은 여자의 마음이 담겨 있었지. 나는 보물처럼 오랫동안 껴왔어. 벗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부드럽게 빼서 이유나 씨 손에 쥐어줬어. 그녀의 얼굴이 바로 어두워졌어. 강주혁 씨, 무슨 뜻이에요? 내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 오래 껴서 좀 달았어. 그녀는 갑자기 깨달은 듯 무슨 이유에서인지 얼굴빛이 부드러워졌어. 확실히 너무 오래 꼈어. 내가 닦아서 다시 낄게. 게다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아무튼 2일 뒤면 알게 될 거야. 주혁 씨, 나 믿지? 당신을 많이 사랑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2일 뒤면 내가 떠나는 날인데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이유나 씨가 계속 말을 이었어. 내일 우리 학교에 가요.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나와 이유나 씨는 8년 동안 사랑했어. 4년 동안 같은 대학교를 다녔고, 그러고 나서 나는 학교에 남아 석사 과정을 밟았지. 그녀는 취업을 선택했고, 그러고 나서 나는 박사 과정을 밟았고, 그녀는 사업에서 성공했어. 그러고 나서 그녀는 우리 결혼하자고 말했지. 친구들의 축복도 프러포즈 의식도 없이 나는 동의했어. 그때 나는 우리 감정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너무 어렸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 그날 오후 나는 학교 자선의료기금 행사에 참석했어. 뜻밖에도 이유나 씨도 왔더군. 백스테이지에서 그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 그날 나는 그 기사를 봤어. 나는 즉시 파트너에게 연락했지. 그리고 바로 합류했어. 조금만 늦었어도 이 좋은 소식은 내 차례가 아니었을 텐데. 주혁 씨, 혹시 강화라는 사람 알아요? 혹시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거나 우리 회사 홍보대사로 모시고 싶어서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 한때는 그녀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었어. 그녀가 말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녀가 하는 말을 들었지? 어떻게 알겠어요? 천재는 천재랑만 놀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자격이 있겠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삼켰어. 몰라, 그녀는 이미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는 듯 입술을 비죽거렸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택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국가비밀기관 연구 리스트가 있다던데. 아마 강화도 그 안에 있겠죠? 그렇겠죠. 나는 대충 대답했어. 이유나 씨가 내게 가까이 다가왔어. 혹시 당신도 그 리스트 알아요?
그때 내 후배가 나를 불렀어. 형님. 교수님께서 기념사진 찍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다들 형님이랑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해요. 안 찍으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나는 알았다고 대답했어. 일어서려고 하자 이윤아 씨가 내 손을 잡았어. 사진 찍는 게 뭐 그렇게 기회가 없을 일이에요. 나는 입술을 꾹 다물고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떠날 사람이 있어서 그래? 누가 떠나는데요? 아무도 안 떠나. 내가 뒤돌아봤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이윤아 씨, 나는 떠날 거야. 당신은 몰라도 돼. 카운트다운 1일. 이윤아 씨는 또다시 약속을 어겼어. 한밤중에 그녀는 최민준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어. 열쇠를 깜빡하고 나왔다면서 울먹거렸지? 부모님은 오늘 외할머니 댁에 가셨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이윤아 씨는 내가 자는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내게 가까이 다가왔어. 나는 잠든 척했지. 베란다에서 그녀는 나를 등진 채 통화하고 있었어. 조용한 밤이라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지. 왜 벌써 집에 갔어? 형부가 집에 못 있게 해. 최민준 씨는 울먹거리며 말했어. 여행 갔다가 왔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가게 됐어. 혹시 형부가 싫어할까 봐 그랬어. 며칠 있다가 다시 들어갈 생각이야.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괜찮아. 윤아야, 나는 너무 무서워. 낡은 아파트라 너무 어두워.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걱정 마. 전화 끊지 마. 지금 바로 갈게. 은혜가 일어났을 때 이윤아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나는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고 전화해서 그녀에게 갈 건지 묻고 싶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서류를 가지고 학교로 오라고 하셨거든.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다고. 가는 길에 나는 이윤아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어. 주혁 씨, 미안해요. 다음에 꼭 다시 학교에 가요. 나는 순순히 동의했지? 알았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물었어. 화 안 났어요. 아직 화났어요. 내가 어디 갔는지 안 물어봐요? 누나, 누구랑 간다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인데 챙겨줘야 하는 애도 아니고. 이윤아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가 메어왔어. 주혁 씨, 요즘 들어 나한테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붙잡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이상해. 예전에는 질투하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하더니. 지금은 내가 침착하고 태도가 좋은데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건가. 하지만 괜찮아. 곧 알게 될 거야.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강주혁 씨,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녀의 마지막 질문은 너무나 가벼워서 버스 경적 소리가 울리자 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렸지. 결국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어. 주혁 씨, 오늘 밤에는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내일 9시에 데리러 갈게요. 믿어줘요.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만들어줄게요. 내일이라. 기다릴 수 없을 텐데.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녀는 분명 또 약속을 어길 거야.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 알았어요. 교수님께서는 오늘 밤 1시에 출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데리러 올 사람이 있을 거라고. 다 정리했어요? 동생분이 그러는데 원래 결혼하려고 했다면서요. 나는 오른손을 들어 보였어. 반지는 없었지.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 저는 독신입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 강주혁 씨, 10년 동안 갇혀 지낼 텐데.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 테니까 나는 응이라고 대답했어. 점심에는 학교 전체가 나를 위한 송별회를 열어줬어. 후배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지. 형님. 저는 정말 형님을 존경해요. 저도 형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 열심히 해.
나는 거기서 기다릴게. 내가 나를 기다려. 내가 꼭 널 데리러 갈게.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계약하러 오라는 전화가 왔어. 나는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어. 그녀는 지금이 인터넷 시대라고 말했지. 당연히 효율성이 높다고. 구매자는 옆 학교 선생님인데 직장과 가깝기만 하면 된다면서 일시불로 지불하겠다고 했대. 나는 급히 학교에서 달려가 계약서에 서명했어. 그러고는 위임장에 서명했지. 나머지 모든 것은 중개인이 처리해 줄 거야. 저녁 늦게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 다시 이유나 씨와 함께 걸었던 길을 걸었지. 사실 우리에게도 달콤했던 순간들이 있었어. 운동장에서 20살의 이유나 씨가 처음 내 손을 잡았을 때 얼굴이 빨개졌었지. 숲속에서 우리가 처음 키스했을 때 정신이 혼미해졌었고, 도서관에서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 기숙사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헤어지기 아쉬워했지. 32살에 이유나 씨가 내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내게 결혼하겠다고 말했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35살에 그녀는 사업에서 성공했어. 나를 꽉 껴안고 말했지. 통장에 0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 나중에 우리 아이 몇 명이나 낳을까? 27살에 그녀는 강주혁 씨, 우리 결혼해요 라고 말했었지. 우리는 행복했고 소위 7년의 위기 같은 건 없었어.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할 거라고. 내 마음과 눈길이 오직 당신만을 향했던 그녀. 하지만 28살에 다른 남자 때문에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포기했어.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지. 그 노래가 생각났어. 격렬한 감정은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질까? 서서히 타오르는 감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나는 몸을 굽혀 눈물을 닦았어.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니 여전히 약간 슬퍼. 하지만 괜찮아.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시간은 약이니까. 결국 모든 것은 희미해지고 잊혀질 거야.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했어. 마지막으로 내 흔적을 모두 지우고 조용히 헤어질 순간을 기다렸지. 시계 바늘이 12시를 가리키자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버렸어. 빈 곳에 이런 글을 썼지. 이유나 씨 결혼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쪽과 최민준 씨의 행복을 빌어요. 갑자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 어쨌든 사랑했던 사이니까. 이유나 씨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지. 전화벨이 한참 울린 후에야 연결됐어. 하지만 들려온 건 최민준 씨의 목소리였지. 몇 시인데 무슨 일이에요? 내 손가락이 오그라들었어. 이유나 씨는요? 이유나 씨 말인가요? 걔 방금 너무 피곤했는지. 샤워하고 있어요. 나는 가슴을 억눌렀어.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최민준 씨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내 귓가에 울려 퍼졌지. 별일 없으면 끊을게요. 우리 2차전도 해야 하거든요. 바로 그때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됐어. 이유나 씨와 그가 함께 자고 있는 사진이었지. 나는 휴대폰을 껐어. 텅 빈 집을 바라봤지. 교수님, 보세요.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그러고 나서 생각했어. 작별 인사를 할 가치가 없는 사람도 있는 거라고. 그럼 다시는 만나지 말자. 나는 현관 비밀번호에서 내 지문을 삭제하고 짐을 챙겨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 다음 날 아침 8시에 이유나 씨가 강주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 어젯밤 그녀는 밤새도록 바빴어. 마침내 잔디밭 언덕에서의 프러포즈를 완성했거든. 그녀는 생각했지. 1년 전 프러포즈는 너무 성급했어. 비록 강주혁 씨는 이런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녀는 그에게 최고의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그녀도 그에게 주고 싶었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요즘 들어 강주혁 씨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 그가 점점 멀어지는 연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았지. 그녀는 이 기회를 빌어 웨딩드레스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었어. 그에게 새로 맞춘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그녀는 또한 산바람을 맞으며 쉬고 싶었어. 햇볕 아래에서 강주혁 씨에게 사과하고 싶었지. 계획은 서로 마음을 열고 그러고 나서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였어. 그는 그녀의 가장 멋진 신랑이 될 거야.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 그녀는 혹시 아직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했지. 어쨌든 그는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지만 그는 항상 스스로 알아서 일어났지. 이렇게 늦게까지 자는 경우는 없었는데 그녀는 약간 불안해졌어. 아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전화를 못 들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 잠시 기다리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았지? 그녀는 드디어 걱정되기 시작했어.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속도를 내달라고 했어. 그룹에서 그녀에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꽃잎을 뿌려줄지 묻는 사람이 있었어.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어. 태양은 여전히 평소처럼 떠오르고 있었지. 그녀는 생각했어. 강주혁 씨는 지금 햇볕을 쬐고 있을 거라고.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그는 단지 전화를 못 들었을 뿐이야.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니라고. 그렇지. 만약 그가 오늘 그녀가 그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안다면 분명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거릴 거라고. 그는 언제나 그녀에게 약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룹 채팅에서 좋아요 라고 답했어. 꽃이 만발한 길 위에서 그들은 분명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야. 이유나 씨는 집 문 앞에 서 있었어.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집 안으로 들어갔지? 강주혁 씨의 슬리퍼가 보이지 않았어. 그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 그러고 나서 스스로를 위로했어? 분명 강주혁 씨가 그녀를 기다리면서 슬리퍼를 신고 있을 거라고. 어쨌든 어제 그녀가 9시에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동의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어. 주혁 씨,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만 집은 더욱 텅 비어 있을 뿐이었어. 그녀는 갑자기 깨달았어. 거실에 걸려있던 사진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 집 전체에서 강주혁 씨의 흔적은 즉시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 아마 그가 치워놨겠지? 그는 항상 가끔 집안 청소를 하니까. 분명 다른 곳에 치워놨을 거라고. 그러나 그녀는 서둘러 안방으로 향했어. 옷장에는 그녀의 옷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지. 서랍 안에도 그녀의 신분증과 서류만 남아 있었고, 심지어 이불도 새로 바꾼 것이었지. 세제 냄새만 날 뿐 그의 냄새는 나지 않았어. 서재도 마찬가지였어. 책상 위에는 색이 바랜 일기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어. 매 페이지를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지. 일기장에는 그들의 만남,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모든 단어가 그녀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 같았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팠지? 기억들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어. 그들은 아름다운 청춘을 보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랑을 했었지. 그들은 모두 고아였고, 서로를 지지하고 구원해줬으며,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어. 이제 곧 결혼할 텐데.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새로운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 이윤아 씨,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날짜는 오늘로 적혀 있었지. 그녀의 시선은
등 뒤에 걸린 웨딩드레스로 향했어. 가슴부터 드레스 밑단까지 찢어져 있었지. 이유나 씨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어. 눈에는 따뜻함이 차오르는 것 같았지. 그녀는 손바닥을 꽉 쥐었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전화할 때 여전히 손을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 강주혁 씨, 전화 좀 받아요.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목소리가 메어왔지?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익숙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 같았어. 그녀는 이 집에서 그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썼어. 그들의 추억이 가득한 집에서. 하지만 그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발견했어. 2일 후라고 적혀있던 달력이 지금은 식탁 위에 한쪽 귀퉁이만 남아있을 뿐이었지. 빈 페이지에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어. 갑자기 빙하 속에 떨어진 것 같았어. 발밑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스며 올라왔지. 마치 큰 그물처럼. 그녀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막아버렸어. 숨쉬기조차 거의 불가능했지.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 마치 생명줄이라도 찾은 듯 그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어. 강주혁 씨다. 분명 강주혁 씨일 거야.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화면에 뜬 이름은 최민준 씨였지. 누나. 전화 받았어요. 저희는 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저 때문에 화났어요. 안 오실 건가요? 웬일인지. 그쪽과 최민준 씨의 행복을 빌어요. 라는 강주혁 씨의 말이 떠오르자. 그녀는 이성을 잃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는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어. 그는 항상 앙심을 품고 있었어. 그는 그저 떠날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왔을 뿐이야.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거고. 그는 그녀가 그를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 그녀가 그를 포기하는 모습을 냉담하게 바라봤던 거야. 그녀는 나쁜 여자야. 그녀는 그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 그녀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그가 그토록 원했던 드레스를 그녀는 망설임 없이 최민준 씨에게 입혔고 그와 함께 여행을 가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약속을 어겼고 최민준 씨 부모님과 놀러갔지? 그녀가 그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그녀를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얽매는 가느다란 그물 같았고 그녀는 고통스러워했어. 이유나 씨는 급히 집을 나섰어. 강주혁 씨의 후배를 찾아갔지? 그녀는 달려가서 강주혁 씨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어. 후배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 그는 갔어요. 몰랐어요. 후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이유나 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의 손을 꽉 잡았어. 마치 1초만 지나도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부탁이에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외곽 학교로 교환하러 간 건가요?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어. 만약 정말 교환하러 간 것이라면? 그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야. 후배는 그녀가 너무 불쌍해 보이자 희미하게 웃었어. 정말 웃기네요. 누나가 그 가짜 남동생이랑 바람 피울 때는 왜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지? 후배는 계속 말했어. 올해 누나가 그에게 진심으로 뭔가를 해줬더라면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1년 전 그는 누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교수님의 제안을 거절했었거든요. 하지만 1년 후 누나가 그에게 수없이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10년 동안 우리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후배는 목이 메었어. 그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게는 거울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그가 누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 했다니. 정말 끔찍한 여자예요. 이유나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 뭐라고요? 10년 동안 못 만난다고요. 후배는 눈물을 닦았어. 다행히 그는 더 이상 누나를 볼 필요가 없겠네요.
누나는 그냥 후회하면서 사세요. 그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니까. 그를 잃은 건 그의 손해가 아니에요. 누나가 자격이 없는 거지? 정말 역겹네요. 이유나 씨는 어떻게 그곳을 떠났는지 기억나지 않았어. 10년 동안 못 만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 마치 망치로 심장을 세게 두드리는 것처럼 멍들고 부서져 버렸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그 말들 외에는 문득 그녀는 학교에서 멀지 않은 신혼집이 생각났어. 그곳으로 달려갔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부동산 중개인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이사를 지시하고 있었어. 그녀는 어떻게 감히 이 집에 손을 댈 수 있냐고 물었어. 중개인은 계약이 끝났다고 대답했지. 이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집주인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면서.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 강주혁 씨는 알고 있었어.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녀가 최민준 씨를 회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이 집에 살게 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너무나 끔찍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신혼집을 다른 사람에게 살게 할 수 있었을까? 강주혁 씨는 이 집이 다른 사람의 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심지어 질책하는 전화나 문자조차 보내지 않았지?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실망한 거야. 그래서 그토록 냉담했던 거고.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점차 하나로 이어졌지. 향경. 강주혁 씨의 이름을 거꾸로 읽은 것이 아니었던가. 그는 바로 그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 뛰어난 인재였던 거고. 그런데 그녀는 그에게 차가운 말로 상처를 줬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약혼자는 정말 뛰어나는데. 그녀는 이제야 그것을 깨달은 거야. 그녀와 최민준 씨는 분명 아무 일도 없었어. 그녀는 그를 남동생으로만 생각했지. 어렸을 때 그녀를 길러준 최 씨 가문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을 뿐이고. 모든 게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녀는 너무나 후회스러웠어.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1년 전 그 일이 있은 후 그녀는 강주혁 씨 몰래 최민준 씨를 공항에 마중 나가거나 그가 술에 취했을 때 집에 데려다 주지 말았어야 했어. 강주혁 씨가 차 안에 있던 가죽 구두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그를 탓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리고 반년 전 한밤중에 최민준 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온몸이 젖은 채로 그녀의 집에 나타나 그들의 애정 행각을 가로막았을 때 강주혁 씨가 왜 비밀번호를 알고 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가 속이 좁다고 소리치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는 그날 그와 함께 있어줬어야 했어. 하지만 그를 내버려뒀지? 앞으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함부로 약속을 어겼던 거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 이윤아 씨는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기다가 그들이 결혼하기로 했던 집에서 흐느껴 울었어. 그녀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정성껏 준비했던 프러포즈는 마땅히 나타나야 할 주인이 없어져 버렸어.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지? 강주혁 씨가 그 비밀 의학 연구 프로젝트에 조용히 참여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10년 동안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는 그에게는 이곳에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지. 이윤아 씨는 특별 주문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어. 하지만 사라진 신랑을 찾을 수 없었지. 그녀는 울면서 웃었어.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녀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 그녀가 보낸 메시지에는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지. 그녀는 사과하고 싶었어. 참회하고 싶었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빌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날 수 없었어. 이 통제불능의 감정 때문에.
그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지. 강주혁 씨, 예, 당신은 너무 잔인해요. 그런 단호한 모습으로. 그는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최민준 씨가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어. 누나. 강주혁 씨는 누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지 마요. 제가 보면 마음이 아파요. 갑자기 그녀는 강주혁 씨가 이른 아침 그녀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떠올랐어. 그녀에게 물었었지? 전화 왔어. 최민준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 아니요. 아무도 안 왔어요. 거짓말쟁이. 그녀는 그의 목을 졸랐어. 최민준 씨, 다시 한번 물을게. 당신 그 전화 삭제했어. 그는 뭐라고 하는 걸까? 최민준 씨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 아니요. 안 했어요. 누나, 저를 믿어주세요. 그때 방 한쪽 구석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어. 그녀는 비디오를 켰어. 그녀와 남자친구는 아침까지 비디오 통화를 하는 습관이 있었고 자주 화면을 캡처해두곤 했지. 그래서 그녀는 최민준 씨와 강주혁 씨의 대화를 녹화해둔 거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누나. 걔 방금 너무 피곤했는지. 샤워하고 있어? 별일 없으면 끊을게. 우리 2차전도 해야 하거든. 온 방이 조용해졌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모호한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최민준 씨는 얼마나 자주 누나와 동생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는지도 짐작하고 있었어. 강주혁 씨가 그들의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최민준 씨는 거의 울먹거릴 정도로 간절했어. 이윤아 씨는 감정이 없는 표정으로 그를 세게 밀쳤어. 최민준 씨, 당신의 은혜는 모두 갚았어요. 이제 가세요. 최민준 씨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어.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지? 누나, 제가 비열했다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누나를 좋아해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자랐잖아요. 누나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결혼한다면? 왜 그 사람이 제가 될 수 없는 건데요? 저는 그 사람보다 젊잖아요. 그 사람에 비하면 제가 훨씬 멋있고. 저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강주혁 씨는 떠났잖아요. 제가 그를 대신해서 누나를 사랑할게요. 안 될까요? 최민준 씨는 화장이 다 번질 정도로 울었어. 이윤아 씨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 안 돼, 평생 강주혁 씨만 바라볼 거야. 가세요. 3개월 후, 이윤아 씨는 그녀가 주문했던 웨딩드레스를 받았어. 그녀는 술병과 씨름하며 문을 열어야 했지. 거대한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그녀는 그날 웨딩드레스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 그의 조끼를 최민준 씨가 입고 그와 결혼 놀이를 했던 것, 그녀는 강주혁 씨가 창밖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을 봤었지. 만약 그녀가 조금만 더 눈치가 빨랐더라면 분명 그의 눈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야. 만약 그날 그녀가 웨딩드레스 가게에 남아 그를 기다렸더라면 직접 그에게 드레스를 입혀주고 함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더라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세상에는 후회라는 약이 없어. 강주혁 씨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녀를 용서하지도 않겠지? 이윤아 씨는 새 웨딩드레스를 꽉 껴안았어. 강주혁 씨가 없는 집에서 흐느껴 울면서 나는 산속 연구소에 있었어. 유심을 빼기 전에 이윤아 씨와 그녀의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다는 것을 확인했지. 그중 한 명은 프러포즈 사진을 내게 보내줬어. 꽃으로 내 이름과 이윤아 씨의 이름을 새긴 사진이었지. 그녀는 그것이 깜짝 선물이었지만 사실은 프러포즈였다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누구에게도 답장하지 않았어. 영원히 쓸모없는 이 휴대폰을 얼려버렸지. 연구소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지났지? 그리고 우리가 연구한 약들은 비밀리에 시장에 출시되었어. 11년째 되던 해 나와 동료들은 국제학술회의에 초청받았어.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우리는 기자들과 인터뷰했지? 떠나려고 할 때 연구소 후배가 내 어깨를 툭 쳤어. 형, 누가 계속 형만 쳐다봐요. 나는 뒤돌아봤고 이유나 씨가 보였어. 그녀는 더 이상 열정으로 가득 찬 여자도 아니었고 활력이 넘치는 소녀도 아니었지? 이제 그녀는 중년에 접어들었고